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확인했는데도 8평 차이가 납니다. 이 부분은 의도적인 속임입니까? 아니면 사기 계약이 아닙니까?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민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민법. 앞서 설명한 부분은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이죠.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면적의 기준이라든가 면적에 대한 실면적과 공용면적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이게 뭐 대장성 면적과 현장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만약에 건축사가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이 사실 확인서를 또 적어줄 수가 있겠죠. 실측을 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나왔다. 건축물 대장상과 면적이 틀리다. 그래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처리를 했는데 8평 차이가 난다. 자,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속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? 자, 건물주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다.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민법으로 넘어가서 민법 제109조를 봐야 된다. 자, 109조를 보시면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죠. 취소할 수 있다. 자,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의자는 착오자가 되겠습니다. 착오자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임차인이 있고 건물주가 있죠. 건물주는 임대인이니까 임차인은 세입자죠. 자, 임차인이 8평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8평을 감해서 14평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계약 금액이 줄어들겠죠. 임대료가.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자, 여기서 보시면은 민법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.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8평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중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착오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.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취소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건물주가 아니다. 이거는 22평이다라고 계속 우긴다면 그리고 아니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당신이 실수한 거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표의자는요. 착오자인데요.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임차인입니다. 임차인. 세입자가 중대한 과실을 했어요. 만약에 세입자가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. 세입자가 실수를 했다면은 취소를 못 하는 겁니다.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민법상으로 가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? 또 중요 부분이 무슨 내용이 중요 부분이냐?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민법 109조 앞서 설명한 내용인데요.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중요 부분이란 말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하느냐, 즉 손해가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8평 차이가 난다면 평당 임대료를 따졌을 때 이 부분이 20만 원만 따져도 160만 원이고 10만 원만 따져도 8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중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여부로 본다는 겁니다. 경제적 불이익 발생 여부로 본다. 일부분 착오가 생겼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안 한다. 이러면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.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건물주가 버팅기는 거죠. 건물주가 아니다. 이 부분은 22평이다. 맞다.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당신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. 이런 부분을 이제 억지를 피울 수가 있죠. 당신이 실제 가서 면적을 재봤어야 된다. 계약 전에 면적을 재보면 될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이제
우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, 어떤 땅을 살 때에 토지주가 있고 또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매수자가 여기 땅에다가 공장을 짓겠다. 그래서 공장 가능하죠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그럼 토지주도 뭐 가능하겠죠?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. 아니, 그러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? 취소해달라.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 매수자가 요구를 할 수 있죠. 취소를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다. 이렇게 판단하는데,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, 차고자, 즉 매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취소를 못하게 하는 자, 즉 건물주가 증명을 해야 된다. 즉 이 내용이 뭐냐? 건물주가 아니 당신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지,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덥석 땅을 계약한 거 아니냐. 당신이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계약 취소를 안 해주는 거죠. 그런데 그 매수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는, 즉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자, 즉 토지주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,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건물주가 당신이 중대한 과실을 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라고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이 중대한 과실을 내가, 즉 세입자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, 즉 건물주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. 건물주가 매수자가 중대한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입증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, 아까 앞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는데 이 토지주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죠.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. 변호사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매수자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한 부분이라면, 공장을 이미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지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러니까 그 부분은 매수자가 중대한 실수를 한 거죠. 매수자가 그 토지에 공장이 가능한지 설치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거죠.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 부분을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상에 계약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다. 세입자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잡아내고 증명을 해야만 취소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민법 109조가 아주 복잡하고 민법상의 다툼이 많은 내용이 되겠는데요. 구체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련된 문제, 그리고 건물주는 계약을 취소 안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을 했다라고 입증을 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.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민법 110조를 보면은요,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요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즉 말 그대로 사기죄가 되는 거죠. 사기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110조는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은, 109조에 따라서 서로가 착오가 발생을 했다. 이 착오에 관련된 계약 취소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의 소송을 가야 되고요.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